강동구 새마을문고 엄마들이 읽어주는 동화책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15분의 구연동화 선생님들이 동화책과 동시 읽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멋진 동화 속 세계로 같이 가보실까요? 호랑이와 곶감. 깊은 산속에 겨울이 왔어요. 한방눈이 산과들을 온통 하얗게 덮었어요. 호랑이는 몹시 배가 고팠어요. 어흥, 아이고 배고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산을 내려갔어요. 멀리 외딴집 불빛이 보였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옳지, 저 집에 먹을 것이 있을지 몰라. 호랑이는 외딴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 밖에 호랑이 왔다. 뚝! 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라,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무서워. 뚝!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쟤는 내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지. 호랑이는 얘기를 더 엿들으려 귀를 쫑긋 세웠어요. 호랑이가 밖에서 엿듣고 있어. 뚝! 엉 하고 달려들지도 몰라. 뚝! 너 정말 계속 울래? 옛다, 곶감이다, 곶감.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곶감이 누구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인가? 호랑이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곶감이 여기 왔단 말이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마침 소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어요. 웬 커다란 짐승이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라, 마침 소가 마당에 있네. 소도둑은 담 위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옳지 잡았다 요놈에서.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이게 뭐야? 곶감이 나타났구나. 소도둑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호랑이잖아. 아이고, 이러다간 곶감한테 잡아먹히겠구나. 호랑이는 더욱 빨리 달렸어요.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밤이 새도록 달렸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구나. 소도둑은 더욱 바짝 매달렸어요. 숲을 지나 개울을 건너 날이 밝도록 달렸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소도둑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재빨리 나물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아이고, 살았다. 이제야 곶감이 떨어졌구나. 호랑이는 헐떡거리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털퍼덕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때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왔어요. 호랑이님, 왜 그러고 계세요? 예, 말도 마라. 곶감한테 붙잡혀 죽을 뻔했어. 곶감이요? 곶감이 뭘 어쨌다고요? 곶감이 나를 잡아먹으려 등에 올라탔거든. 토끼는 하하하 웃었어요. 그 곶감이 어디 있는데요? 저기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더구나. 토끼는 나무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소도둑이 오돌오돌 떨며 숨어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잖아? 토끼는 잘난 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는 나무 구멍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 엉덩이로 곶감을 가둬버렸어요.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너 그러다 곶감한테 혼나려고 그러니? 이놈 엉덩이로 구멍을 막아두면 호랑이가 못 들어올 거야. 소도둑이 토끼 꼬리를 꽉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아야야 토끼 살려. 토끼는 엉덩이를 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그만 꽁지가 쏙 빠져버렸어요. 우와, 곶감이 토끼 꼬리를 잘라먹었어. 호랑이는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구름 할머니의 콧구멍. 글 김혜순. 구름이는 구름 할머니와 하늘마을에서 삽니다. 노을이 지는 시간 꽃들이 붉게 타오릅니다. 할머니는 붉은 노을꽃을 꺾어 달빛 수레에 싣고 아침 나라까지 팔러 갑니다. 노을꽃 향기가 하늘자락에 가득 퍼졌습니다. 구름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 낮잠을 주무십니다. 구름이는 낮잠 주무시는 할머니 콧구멍 속을 들락날락 숨바꼭질 놀이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쿵 숨을 내쉬면 구름이는 콧구멍 밖으로 핑 쫓겨납니다. 검은 구름들이 몰려옵니다. 검은 구름들은 트럭을 몰고 달려옵니다. 기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구름 위의 옆에서 검은 구름이 소리칩니다. 꽉 잡아! 우린 저 땅으로 떨어질 거야. 구름이는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뒤집어진 꽃 같은 빨간 우산에 발을 올려놓았지만 그만 미끄러져 구름이는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구름이는 철썩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젖은 운동화 옆을 지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구름이는 사과나무 뿌리를 지나 땅속을 헤엄쳐 갔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구름이는 땅속에서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름이는 땅속 물이 되어 세차게 흐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깜깜한 그곳을 흐릅니다. 구름 위의 몸이 붕 떠오릅니다. 땅속에 박은간을 타고 올라가 푸른 웅덩이가 됩니다. 누군가 구름이를 마십니다. 구름이는 사과 과수원에서 바람이의 몸이 됩니다. 구름이는 바람이의 몸속을 힘껏 돌아다닙니다. 바람이의 몸속은 깜깜하지만 씩씩한 공장처럼 핏줄들이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바람이의 몸 밖에서 사과나무들이 열심히 꽃을 피웁니다. 구름이는 바람이의 이마에 맺힌 땀 한 방울이 되어 몸 밖으로 떨어집니다.
구름이는 꽃 위에 살포시 올라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꽃밭에서 맡아보던 향기가 납니다. 햇살은 분홍색 솜사탕처럼 만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의 몸에서 바람이의 냄새가 납니다. 꽃밭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한낮입니다. 구름이는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오르는 동안 구름 할머니가 마중 나옵니다. 할머니! 부르자 할머니는 양이 됩니다. 양아! 부르자 양은 돼지가 됩니다. 돼지야! 부르자 돼지는 기린이 됩니다. 기린은 다시 할머니가 됩니다. 구름 할머니의 콧구멍은 아주 넓습니다. 난로 앞에서 글 그림 스즈키 마모루 유지은 옮김. 어느 날 나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추운 데다 눈까지 내려서 지쳐 걷고 있었어요. 문이 달려있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나는 조금 쉬고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안은 깜깜했어요. 추우니까 문 닫고 이쪽으로 와. 안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문 옆에 초가 있을 거야. 나는 성냥을 켜서 초에 불을 붙였어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왠지 기뻤어요.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니 난로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장작이 타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여. 난로 앞에 토끼가 앉아 있었어요. 고마워. 나도 난로 앞에 앉았어요. 장작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처럼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등 쪽에 뭔가 뻣뻣한 게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몇몇 동물들이 자고 있었어요. 힘들면 쉬어도 돼.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힘이 날 거야. 토끼가 불을 보며 말했어요. 토끼는 그 말만 하고 계속 불을 바라보아요. 흔들흔들 불이 고요히 타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불을 보고 있었겠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나는 뒤에 있는 동물들에게 살며시 다가갔어요. 뻣뻣한 털 사이로 부드럽고 따뜻한 배가 느껴져요. 옆에서 어떤 동물이 어슬렁어슬렁 내 배로 올라왔어요. 갸르릉 갸르릉 소리를 내는 걸 보니 고양이 같아요. 나는 통통한 너구리 같은 고양이구나 생각했어요. 무겁지만 기분이 좋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양이를 쓰다듬었어요. 갸르릉 소리는 더욱 더 커졌어요. 고양이는 까슬까슬한 혀로 자기 손을 핥기 시작했어요. 꼭 크림빵이라도 먹는 것 같아 귀여웠어요.
고양이는 핫던 손을 쭉 뻗더니 내 눈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어요. 따뜻하니 너무나 좋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난 여기가 좋아. 내가 작은 목소리로 토끼에게 말했어요. 좋은 게 최고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나 괜찮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괜찮아. 토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갸르릉 갸르릉 소리, 새근새근 숨소리만 들려요. 눈을 뜨니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깥은 밝은 햇살로 가득해요. 모두 고마워. 난 이제 갈게. 난 네가 좋아. 토끼가 한쪽 뺨을 내 뺨에 대며 말했어요. 나는 밖으로 나가 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어요. 가만히 들어주었어. 코리 도어펠드 글 그림. 신혜은 옮김. 어느 날 테일러는 뭔가를 만들기로 했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놀라운 거. 테일러는 정말 뿌듯했지. 그런데 난데없이 새들이 날아와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처음 알아챈 건 닭이었어. 꼬꾸대 꼬꼬꼬. 에구머니나 이를 어째. 어떻게 이런 일이. 말해봐.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꼬꾸대 꼬꼬꼬. 하지만 테일러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닭은 그만 가버렸지. 다음엔 곰이 왔어. 우와, 끔찍해. 정말 화나겠다. 그럴 땐 소리를 질러. 그왕! 하지만 테일러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곰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 다가온 건 코끼리였어. 내가 고쳐줄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잘 떠올려 봐봐. 하지만 테일러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코끼리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도 하나 둘 다가왔어. 하이에나는 히히 그냥 웃어버려. 타조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어버려. 캥거루는 콩콩 엉망진창이네. 그럴 땐 싹싹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뱀은 우리 같이 다른 애들 거 무너뜨려버리자. 하지만 테일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누구와도. 그래서 결국 모두 가버렸지. 테일러는 혼자 남았어. 너무 조용해서 테일러는 토끼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어. 토끼는 조금씩 다가왔지. 테일러가 따뜻한 체온을 느낄 때까지.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 이윽고 테일러가 말했어. 나랑 같이 있어줄래? 토끼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소리 지르는 것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기억해내고 웃는 것도 들어주었어. 테일러가 숨고 상자에 다 넣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복수할 계획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러는 내내 토끼는
테일러 곁을 떠나지 않았어. 때가 되자 테일러가 말했어. 나 다시 만들어 볼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 다시 해볼래. 지금 당장. 테일러가 말했어. 정말 멋지겠지? 청개구리.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아래로 내려와라 하면 위로 풀쩍, 위로 올라와라 하면 아래로 폴짝,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풀숲으로 풀쩍, 풀숲으로 가라 하면 물속으로 폴짝, 또 노래를 불러라 하면 부르던 노래도 뚝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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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개굴 개굴 하라고 하면 굴게 굴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요새 안녕한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와라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지요. 겨울잠을 자야지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드르릉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다 일렀어요.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하지만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간 백로 한 마리가 부드덕부드덕 콕!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 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 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어요. 무지개 물고기 글 그림 마르쿠스 피스터. 저 멀리 깊고 푸른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파랑, 초록, 자줏빛 비늘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비늘이 박혀 있었거든요.
다른 물고기들도 그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를 무지개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얘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잘난 체 하면서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쁜 비늘을 반짝거리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를 뒤따라 왔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넌 반짝이는 비닐이 참 많구나. 나한테 한 개만 줄래? 내 반짝이는 비닐은 정말 멋있어. 무지개 물고기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달라고? 내가 뭔데 그래? 저리 비켜! 파란 꼬마 물고기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어찌나 마음이 상했는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일러 바쳤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랑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물고기가 다가오면 모두들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감탄해주지 않는데 눈부신 반짝이 비닐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온 바다에서 가장 쓸쓸한 물고기가 되어 버렸답니다. 어느 날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물음에는 답해줄 수 없구나. 산호초대에 있는 깊은 동굴에 가면 문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문어 할머니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무지개 물고기는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동굴은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동자 두 개가 무지개 물고기 쪽을 향해 반짝 빛나더니 문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문어 할머니는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가 벌써 내 이야기를 전해주더구나. 내가 널 도와주마. 내 반짝이 비닐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거라. 그럼 너는 더 이상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싫어. 무지개 물고기가 막 말을 꺼내려는데 문어 할머니는 이미 까만 먹물을 내뿜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비닐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비닐을? 안 돼. 반짝이는 비닐이 없으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을걸. 순간 무지개 물고기는 꼬리 지느러미 쪽에서 물결이 살랑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가 돌아온 거예요. 무지개 물고기야, 제발 화내지 마. 난 그냥 작은 비닐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반짝이 비닐 딱 하나뿐인 걸 뭘. 한 개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무지개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은빛 비늘 한 개를 뽑아서 파란 꼬마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란 꼬마 물고기는 좋아서 물거품을 보글보글 내뿜으며 반짝이 비늘을 파란 비늘 사이에 끼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파란 꼬마 물고기가 반짝이 비늘을 달고 앞으로 뒤로 헤엄치는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비늘을 반짝거리며 바닷속을 휙휙 헤엄쳐 다녔습니다. 얼마 뒤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반짝이 비늘을 갖고 싶었거든요.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면 줄수록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를 둘러싼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가득해졌습니다. 그제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닐이 딱 한 개만 남았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나누어 주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냈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곧 갈게.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좋아서 첨벙첨벙 헤엄치며 친구들에게 갔답니다. 반쯤 깨진 연탄. 안도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 붙여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이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한지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목련꽃. 하늘에 있던 한방눈이 겨울도 지나고 오도 가도 못하던 한방눈이 밤새 몰래 나뭇가지에 내려와 꽃이라고 우기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벚꽃. 따뜻한 햇빛을 냉큼냉큼 너무 많이 받아 먹었나 봐요. 봐요. 저렇게 많이 꽃을 토해냈잖아요. 강아지 풀 생각.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면 풀밭으로 가보는 거야. 초록 물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면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하얀 강아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풀밭에서 초록물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곤 초록 강아지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 강아지는 하얀 강아지인 거고 하얀 강아지는 초록 강아지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함께 사는 거야. 꽃물 들었어. 하양 냉이꽃, 노랑 꽃다지꽃,
봄 들판에서 만났어. 만나서 반갑다고 얼굴을 비비고 또 비비고 냉이꽃 노랗게 꽃다지꽃물 들었어. 꽃다지꽃 하얗게 냉이꽃물 들었어. 여치 치치치치 여치는 소리통이 필요하대. 치르치르치르 치르르 울음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대. 내가 여치집을 만들어 선물해 줬더니 울음이 담기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렸어. 풀밭으로. 친구랑 싸웠어. 이토 히데오 그림, 시바타 아이코 글, 이선아 옮김. 이 이야기는 놀이섬이라는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놀이섬에는 선생님이 있고 날마다 많은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나는 다이. 날마다 집 근처 놀이섬에서 논다. 가장 친한 친구는 고타이다. 그런데 나는 고타하고 대판 싸웠다. 나는 발로 찼다. 주먹으로 때렸다. 붙잡았다. 달려들었다. 하지만 고타는 힘이 셌다. 끄떡도 없었다. 나보다 더 세게 찼다. 더 세게 때렸다. 나는 붙잡혔다. 나자빠졌다. 싫어, 하지마. 내가 말하자 에이 봐줬다. 이쯤에서 끝내자. 하고 고타가 내 어깨를 팍 밀쳤다. 나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으아! 울었다. 분했다. 나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다. 엄마한테 매달려 엉엉 울었다. 울어도 자꾸 눈물이 났다. 아이코 선생님이 불쑥 현관문을 열었다. 다이, 친구들이랑 간식 먹자. 조금 전에 다 함께 만든 만두란다. 선생님이랑 말 안 해.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내가 갈 줄 알고? 절대로 안 가. 우리 엄마도 안 갈 거야. 엄마도 절대로 안 갈 줄 알았는데 혼자 가버렸다. 너무해. 정말 너무해. 엄마, 가지마. 현관문을 왈칵 열자 친구들이 보였다. 다이, 빨리 와. 같이 먹자. 진짜 맛있어. 싫어. 절대로 안 가. 그때 미안해. 고타가 쩌렁쩌렁한 소리로 말했다. 하지마. 사과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눈물이 났다. 얼른 현관문을 닫았다. 그런 말 하지마. 나는 아직 분이 안 풀렸단 말이야. 엄마가 만두를 싸왔다. 20개였다. 고타랑 같이 만든 만두다. 나 혼자 먹었다. 아귀 먹었다. 눈물은 벌써 그쳐 있었다. 나는 마음이 풀렸다. 엄마, 접시 씻어줘. 놀이섬 마당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막 뛰었다. 접시를 너무 힘껏 쥐어서 손이 바르르 떨렸다. 2층 창문으로
고타가 보였다. 고타가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 사과할게. 나는 조금 쑥스러웠다. 그렇지만 다음엔 내가 꼭 이길 거다. 악어 엄마 조은수 글. 세상에는 엄마가 아주 많아. 비바람도 눈보라도 얼씬도 못하게 품어주고 막아주는 엄마. 나 쓰면 되지 내가 할게 뭐람.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는 엄마. 먹이도 가슴살도 피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주는 엄마. 하지만 악어 엄마는 달라. 비바람을 막아주지도 먹이를 잡아주지도 않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볼 뿐 눈을 떼지도 아주 눈을 감지도 않아. 펭귄처럼 포근하지도 않고 타조처럼 날렵하지도 않고 펠리컨처럼 우아하지도 않지만 악어 엄마는 새끼의 작은 소리도 다 들어. 특히 가장 약한 새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으아! 저 무시무시한 이빨로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나 봐. 무슨 소리? 가장 약해서 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새끼를 도와주는 거야. 저 무시무시한 이빨로. 퐁당 퐁당 퐁당. 아, 너무해. 어린 새끼들을 강물에 빠뜨리잖아.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무슨 소리?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세상은 강물이란다. 물살이 센 곳도 여린 곳도 있지. 물에 빠지지 않으면 결코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없어. 악어 엄마가 새끼 악어들에게 말했어.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왜 우리를 꼭 껴안아주지 않아요? 새끼 악어가 물었어. 너희가 다칠까봐. 악어 엄마가 울퉁불퉁한 얼굴로 말했어. 그래도 너희에게서 한시도 눈을 뗀 적은 없단다. 새끼 악어가 잠자리를 잡았어. 엄마 이빨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새끼 악어가 물었어. 그래야 잡은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 악어 엄마가 말했어. 덥석. 새끼 악어가 개구리를 잡았어. 크아. 악어 엄마가 갑자기 다다다다 달려가 무시무시한 꼬리를 휘둘렀어. 악어 새끼를 노리던 외가리가 화들짝 놀라 달아났지. 드디어 새끼 악어가 물고기를 잡았어. 악어 엄마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는 엄마 말고 자기 짝을 찾으렴. 그렇게 말하고 악어 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제 엄마는 없지만 새끼 악어들은 기억해.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하나씩 만지작거리던 울퉁불퉁한 엄마 등을. 엄마 등에서 꼬물꼬물 햇볕을 쬐던 날들을.
춤추는 오리 다아시. 글 알렉스 필드. 그림 피터 카나바스. 옮김 꿈단지. 다아시가 아침 산책을 나왔어요. 반짝반짝 햇빛이 비추고 노란 수선화가 피었어요. 이제 정말 봄이 왔나 봐요. 춤추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군. 다하시는 생각했어요. 다하시는 폴짝폴짝 길을 뛰어가는 마리아에게 안녕 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또 들판을 또각또각 달리고 있는 빙글리에게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보이며 멋지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풀밭에서 왈츠를 추고 있는 캐롤라인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지요. 펜벌리 정원을 지나가던 다하시는 리지와 리지의 여동생들이 메이플 주변을 빙빙 돌며 춤추는 모습을 흘깃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서둘러 그곳을 떠나려 했지요. 그때 리지가 다하시에게 달려와 같이 춤추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다하시는 동네에서 가장 멋진 신사였거든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다하시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어요. 다하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었어요. 다하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빙글리에게 모자를 벗어 보이지도 않고 캐롤라인에게 환하게 웃어주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하시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다하시의 집까지 따라가 보았지요. 다하시는 이마를 찌푸린 채로 집 앞의 정원을 뒤뚱뒤뚱 걸었어요. 다하시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은 좋아하지만 춤에는 영 자신이 없었어요. 다하시는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았어요. 최선을 다해 춤을 한번 추어보려고요. 하지만 다하시의 춤은 결국 엉덩방아를 찌우며 끝나고 말았지요. 캐롤라인과 빙글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리아가 다하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빙글빙글 돌며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걸으며 연습하다가 어느새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다하시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스텝을 다 배웠어요. 마리아는 이제 다하시가 메이플 댄스를 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빙글리는 땅에 기둥을 박았어요. 캐롤라인은 자신의 보라색 머리끈을 건넸고요. 여기에 다하시의 나비 넥타이까지 더하니 완벽한 메이플 리본이 되었지요. 빙글리와 캐롤라인이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들의 노랫소리에 맞추어 다하시는 조심스럽게 춤을 추었어요. 친구들 모두 다하시가 풀밭을 돌며 춤추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다하시가 춤을 다 익힌 것 같아. 다하시에게 춤을 가르쳐준 마리아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다음 날에도 다하시는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메이플 댄스를 추고 있는 리지와 리지의 여동생들이에요. 다하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리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하시는 리지와 함께 메이플 댄스를 추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다하시가 춤추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펜벌리 정원에서 리지와 함께 춤추는 다하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답니다. 똥벼락. 글쓰니 김혜경. 옛날 어느 고을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부자는 돌쇠 아버지를 30년 동안 머슴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세경이랍시고 내놓은 곳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돌밭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진 밭이 있나 하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밭에 뿌릴 거름이 걱정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살이라 마땅한 거름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네는 죽기 살기로 똥을 모았습니다. 먼 데서 놀던 돌쇠도 똥이 마려우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만 봐도 똥이다 똥! 하고 금덩이처럼 귀하게 들고 왔지요. 하루는 돌쇠 아버지가 산 너머 잔치집에 갔습니다. 모처럼 잘 차린 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지 뭐예요. 귀한 똥을 밖에서 놀 수는 없지. 돌쇠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똥구멍을 꼭 오므린 채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꾹꾸르륵 똥이 당장이라도 밀고 나오려 했습니다. 싸서라도 가져가자. 돌쇠 아버지는 허둥지둥 커다란 나뭇잎을 깔고 뿌지지직 참았던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오줌도 세차게 뻗어나왔지요. 어찌나 세차게 뻗쳤던지 그만 낮잠 자던 산도깨비 얼굴에 폭포처럼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푸푸! 웬 놈이 내 얼굴에 오줌을 싸느냐? 깜짝 놀란 돌쇠 아버지는 그만 똥덩이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아까운 내 똥 다 뭉개졌네. 똥 묻은 엉덩이를 흔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꼴을 보고 산도깨비는 기가 막혔지요. 그깟 더러운 똥이 무에 아깝다고 그래? 뭐? 돌밭 걸음할 귀한 똥이 더럽다고? 돌쇠 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산도깨비는 돌쇠 아버지가 딱해 보였지요. 그래서 돌쇠 아버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잔뜩 주지 하면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수수리 김부자네 똥아 돌쇠네로 날아라. 돌쇠 아버지가 집에 와보니 거름간에 똥이 수북했습니다. 들큼한 똥 냄새가 밥보다 반가웠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똥에다 풀도 베어다 넣고 재도 섞었습니다. 며칠 뒤 푹푹 잘 썩은 똥거름을 돌밭에 내다 뿌렸습니다. 똥거름 덕분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조며 수수도 잘 되고 고구마도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고구마를 캐는데 누런 금가락지가 딸려 나오지 뭐예요? 어라? 웬 가락지람? 돌쇠 아버지는 곰곰 생각하다가 곧장 김부자네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게... 가락지를 보자 김부자는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습니다. 저건 지난 봄에 손자놈이 똥독간에 빠뜨린 건데... 시험을 베베 꼬며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걸 왜 내 놈이 갖고 있느냐? 돌쇠 아버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말해 주었지요. 그러자 김부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시? 그럼 내 놈이 똥도둑놈이렸다? 여봐라, 저 도둑놈을 매우 쳐라. 돌쇠 아버지는 뼈가 녹신녹신해지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김부자는 실컷 매를 놓고도 모자라 시커먼 속을 드러냈습니다. 훔쳐간 똥을 모두 갚든지 아니면 그 똥 먹고 자란 곡식을 몽땅 내놔라. 돌쇠 아버지는 하도 막막해서 절뚝거리며 산도깨비를 찾아갔습니다. 산도깨비도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김부자 그놈 욕심은 끝이 없군.
뭐 걱정할 것 있나? 가져온 똥을 100배로 갚아주지. 산도깨비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 수리 수수리 온 세상 똥아 김부자네로 날아라. 사방팔방에서 똥덩이가 솟아올라 커다란 똥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검은 누르스름한 똥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김부자는 대청에 앉아 돌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설마 잿간놈이 똥을 가져올 수야 없겠지. 그러던 차에 무언가 마당에 퍽 하고 떨어졌습니다. 옳거니 곡식이 왔구나. 김부자는 한달음에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무슨 곡식입니까? 곡식은커녕 온갖 똥덩이가 김부자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굵직한 똥자루똥, 질퍽질퍽 물지똥, 된똥, 진똥, 산똥, 피똥, 알똥, 베네똥, 개똥, 소똥, 닭똥, 말똥, 돼지똥, 토끼똥, 염소똥까지 후두구두, 처덕처덕 사정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이쿠 이게 웬 똥벼락이냐. 김부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피할 틈도 없이 촘촘하게 내리꽂힙니다. 푸드득 푸드드득 퍼드득 퍼드드득 밤새도록 똥벼락이 내리치더니 큼지막한 똥산이 생겼습니다. 이 똥 저 똥 잘 섞인 걸음산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산을 헐어서 똥걸음을 가져다 농사를 지었더니 이듬해 흥겨운 풍년 노래가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지요. 연탄 한 장 안도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된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글. 눈이 펑펑 오는 밤이었어. 그날 두더지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 두더지는 총총총 눈밭을 걸었어. 앞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지. 머리 위로 눈이 쌓이는지도 몰랐어.
두더지는 그제야 머리 위로 눈이 수북이 쌓인 걸 알았어. 그리고 그 눈으로 작은 눈덩이를 만들었지. 할머니가 해준 말이 문득 생각났거든. 얘야, 고민이 있을 때는 말이지. 고민을 말하면서 눈덩이를 굴려보렴. 그러면 고민이 다 사라질 거야. 두더지는 열심히 눈덩이를 굴렸어. 난 왜 친구가 없을까? 얼마 가지 않아 쫑긋 귀가 쏙 나왔어. 하지만 두더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만. 겨울 내내 친구가 없으면 어쩌지?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 하지만 두더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만. 영영 친구가 안 생길지도 몰라.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 하지만 두더지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만. 눈덩이를 굴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눈덩이는 점점 커졌고 두더지는 점점 작아졌어. 그리고 이번에도 그만! 어느새 눈덩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두더지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았지.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그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 푸스스 푸스스 두더지는 눈덩이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 얼마나 들어갔을까? 까만 코와 뾰족 귀가 쑥. 넌 누구야? 그건 여우였어. 난 피리 연주를 들려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눈덩이가 나타났어. 둘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펑퍼짐한 엉덩이가 쑥. 넌 누구니? 여기서 뭐해? 난 저녁을 함께 먹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멧돼지였어. 셋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드르렁 드르렁 초록색 얼굴이 쑥. 개구리잖아. 개구리야, 여기서 뭐해? 난 분명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야? 넷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버둥대는 다리가 쑥. 멧돼지 위에 여우, 여우 위에 두더지가 버둥대는 다리를 잡고 하나, 둘, 셋. 그건 토끼였어. 난 나를 찾아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섯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갑자기 커다랗고 시커먼 손이 쑥. 엄마야, 넌 누구니? 여기 왜 있는 거야? 난 친구 삼아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는데 커다란 눈덩이가 나타났어. 그건 곰이었어. 여섯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와, 바퀴다. 눈덩이 밖으로 모두 쑥. 그리고 저 너머에도 쑥. 그건 아침 해였고 두더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두더지와 친구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 1. 캐드린 오토시. 파랑은 조용한 아이예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출렁거리며 파도 타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서 찰박찰박 장난치기도 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지냈어요. 가끔은 자기도 노랑처럼 명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초록처럼 똑똑하거나 자주처럼 늠름하거나 주황처럼 활달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다른 색을 부러워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파랑은
자기 색깔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빨강이랑 있을 때만 빼고. 빨강은 화를 잘 내고 늘 파랑을 괴롭혔어요. 빨간색은 멋지지만 파란색은 멋지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면 파랑은 자기의 파란색이 싫어졌어요. 그럴 때 노랑이 파랑을 위로해 주었어요. 파란색은 아주 멋진 색이야 라고. 그러나 노랑도 빨강 앞에서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파란색을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초록도 자주도 주황도 파란색이 얼마나 멋진데 그래 라고 말해 주었지만 누구도 빨강에게 파랑을 그만 괴롭혀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빨강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강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빨강. 빨강은 파랑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이제 모두 다 빨강을 무서워했어요. 그때서야 다른 아이들도 파랑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일이 나타났어요. 일은 당당하고 모서리가 반듯한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일은 재미있는 말도 잘해서 모든 아이들을 웃게 했어요. 빨강은 그게 몹시 싫었어요. 노랑, 웃지 마. 초록, 웃지 말라고 했지. 자주, 주황, 입 다물지 못해. 빨강이 소리치자 모두 다 웃음을 그쳤어요. 빨강이 일에게 다가갔어요. 너도 웃지 마. 하지만 일은 화살처럼 몸을 고추세우더니 말했어요. 싫어. 빨강은 마하고 화를 냈지만 일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자 빨강은 대굴대굴 굴러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일은 모두에게 말했어요. 못된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면 난 당당히 일어나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거야. 이런 짓 하지 마. 라고 말이야. 그러자 노랑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좋아, 나는 두 번째로. 그러자 2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초록도 따라 말했어요. 그럼 난 세 번째. 그러자 3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자주는 4로, 주황은 5로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파랑은 자기도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자기 혼자만 빠지게 된 빨강은 화가 나 어쩔 줄 몰랐어요. 부글부글 이글이글 부글부글 이글이글. 빨강이 파랑에게 달려가더니 늘 하던 대로 말했어요. 빨간색은 멋지지만 파란색은 멋지지 않아. 하지만 예전의 파랑이 아니었어요. 파랑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일어섰어요. 그러자 6으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빨강에게 말했어요. 빨간색은 정말 멋진 색이야. 하지만 파란색도 아주 멋져. 그러자 빨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파랑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때 모두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빨강, 그만둬. 모두 다 당당히 일어서자 빨강은 점점 힘이 빠져 작아지더니 대굴대굴 굴러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럼 빨강에게 파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빨간색은 멋져. 하지만 파란색도 멋져. 그렇지 않니? 빨강이 가다가 뚝 멈춰섰어요. 그때 일이 말했어요. 빨강아, 너도 우리한테로 와. 빨강은 너무 좋아 가슴이 뛰었어요. 친구들에게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7로 바뀌었어요.
이제 모두 모였네. 우리 다 같이 놀자. 빨강도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끼었어요. 1, 2, 3, 4, 5, 6, 7. 일의 용기가 이렇게 모두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건전지 아빠. 크앙크앙 뿅뿅 뿅뿅 찰칵찰칵. 건전지 아빠가 커다란 공룡을 움직이면 동구는 신나서 쫓아가요. 아침이 밝았어요. 건전지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지키고 있어요. 찰칵 띠리리리리리리리. 모두가 잠든 밤에도 건전지 아빠는 눈을 번쩍 뜨고 모기들을 쫓아내요. 잉잉. 오늘은 동구가 아빠랑 캠핑하러 가요. 아빠, 손전등도 가지고 갈까요? 그래, 건전지도 잘 챙겨놓고. 그래서 건전지 아빠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할 거예요. 우와, 물고기다. 찰방찰방. 계곡물은 무더위를 잊을 만큼 시원했어요. 모처럼 건전지 아빠도 푹 쉬었어요. 갑자기 비가 떨어지더니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건전지 아빠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빠, 어떡해요? 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동구와 아빠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느새 흙탕물이 차올라 동구와 아빠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손전등을 꽉 쥐며 말했어요. 우리 구조를 요청해보자. 깜빡깜빡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손전등 안으로 빗물이 들이쳤어요. 건전지 아빠는 온 힘을 다했어요. 누군가 이 불빛을 보았으면 좋겠어. 아빠, 헬기예요. 건전지가 다 닳지 않아서 다행이야. 동구와 아빠는 헬기를 향해 힘껏 소리치고 손을 흔들었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동구네 가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타박타박, 터벅터벅. 그리고 건전지 아빠도요.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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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빠! 건전지 아빠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웠던 몸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건전지 아빠의 마음도 알록달록 물들었어요. 아빠 충전 완료다.